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아, 오랜만이 아니구나. 이틀 만에 뵙네요. 이틀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제 9월이 왔죠. 네, 드디어 9월이 왔습니다. 9월이 왔고, 무역실무는 지금 기본이론 압축 정리 지나서 이제 기출풀이 시간 이제 마지막 2달 동안 할 예정이고, 기출풀이 끝나면 11월부터는 진도별 모의고사. 이제는 조금 빨리 써 버릇, 그러니까 빨리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기출 유형 뭐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한다기보다는 빨리 암기 시작하셔가지고 암기를 정말 이제부터는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풍 온대요, 태풍. 지금 비 와요, 밖에. 조금 오는데 뭐 6일날, 5일날, 내일이랑 모레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비 엄청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부산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올 것 같아요. 예. 뭐 가다가 뭐 이렇게 방향을 훅 바꿀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비 많이 온다라고는 합니다. 들어오는 거 이거 화물 같은 것들도 조금 못 들어오거나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예. 태풍 오고 하면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배가 못 들어오고 비행기도 못 올 수도 있거든요. 비행기도 못 올 수도 있어가지고 저 수요일 날 부산 가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태풍 왔을 때 아예 그냥 제주나 뭐 김해 같은데 그냥 전 비행기 다 결항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럼 아예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예. 못 가면 뭐, 못 가는 거죠. 못 가고 그냥 뭐 추석 맞이하고 그냥 지나가야죠, 뭐. 자, 어쨌든 오늘 1교시고 기출풀이 시간에 대한 간략하게 뭐 OT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에 간략 좀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고 수업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제 핸드폰 번호 이제 외우시겠어요? 하도 많이 써가지고. 저는 이용훈 간사라고 하고 네, 전화번호는 이렇게 되고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그냥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연락 주셔도 제가 당일까지는 답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왜 빨간색이지? 저도 아니 왜 빨간색으로 했지? 예쁜가요? 분홍색? 저 갑자기 빨간색이어가지고 저도 오늘 봤거든요. 책이 빨간색이네? 무역실무 우리 시원하게 뭐 하늘색. 그러고 보니까 핵심 정리 책도 노란색이네. 법학사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4개월 동안 한 2회독을 하셨을 거예요. 5월, 6월, 7월, 8월 2회독을 하셨을 거고 5월, 6월 달에는 이제 기본 이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7월, 8월 달에 좀 테마별로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죠. 뭐 신용장에는 어떤 테마들이 있고 UCP 그 운송 파트에는 어떤 테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셨고 자 이제 9월달, 10월달 9월달, 10월달에는 기출풀이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는지를 좀 보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기출 문제보다는 좀 기존 기출 문제들을 좀 더 많이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최신 기출 문제는 볼 게 없어요. 볼 게. 그냥 정말 그냥 암기해서 쓰는 거 위주이기 때문에 예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또 바뀌어 나올지 모르거든요. 최신 유행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기존으로 약간 돌아가가지고 예전 문제 형식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대비는 하셔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나오든 저런 방식으로 나오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만 잘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나와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다 서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 범위를 계속 넓혀 가세요. 지금은 계속 범위를 한정 짓는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11월부터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이때 다시 또 한 회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좀 빨리 서버를 타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서 빨리 서버를 타시려고 하셔야지 이게 사람이 좀 암기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좀 빨리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뭐 여태까지는 계속 작년까지만 해도 1월부터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때부터 또 실전 모의고사를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지금 기출 유형으로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올해 시험 보셨죠?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합격하실 수도 뭐 다시 열심히 하시면 되시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좀 빨리 암기를 들어가셔라. 지금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계속 암기, 이해,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야 되고, 나는 이때까지는 이해만 할 거야. 난 이때부터 암기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시고, 또 좀, 이해가 좀 다시 복습하시다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은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또 암기하시고, 그래서 계속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범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또 한번 회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실 만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9월달이 됐기 때문에 추석 지나고 뭐 하다 보면은 금방 가요. 금방. 9월, 10월 금방 가고 뭐 11월 날씨 좀 추워진다 하면은 어느덧 올해가 끝납니다. 한 살 더 먹게 되죠. 이제 슬픕니다. 저도 가는 시간을 막 부여잡고 싶지만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또 매일 반복적인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되게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막상 딱 뒤돌아보면은 3개월 지나 있고. 네, 안녕하세요. 막상 또 안녕하세요. 네. 막상 또 뒤돌아보면은 또 한 3개월 훅 지나 있고 정말 빨리 가요. 네, 저도 막 이제 시험 뭐 300일 남았다, 200일 남았다, 100일 남았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벌써 시험이 끝나고도 한참 지나 있어요. 밖에 비 많이 오나요? 좀밖에 안 와요? 한 잔,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이번 9월달, 10월달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7월, 8월달에 기본 이론 들으셨고, 5월, 6월달에 기본 이론 들으셨고, 7월, 8월달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들도 좀 공부를 하셨는데, 이번에 9월, 10월달 기출풀이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 있죠.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려고 좀 더 노력을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암기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잘 돼 있으면은 암기가 훨씬 수월하게 돼요. 수월하게, 특히 무역실무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은 암기하는데 양은 많지만 빨리빨리 암기를 하실 수 있다. 암기를 내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HS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무역실무는 어지간하면은 내가 이거는 죽을 때, 그러니까 절대 이해 못한다라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해가 가능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암기도 병행하시고, 자, 그리고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범위를 계속 넓혀 가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10월 정도까지는 넓혀 가지고 이때부터는 단권화, 그러니까 이때까지 단권화를 과정을 다 끝내셔야 돼요. 단권화 과정을 어느 정도 끝내신 다음에 이때부터는 그냥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 계속 반복하면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 하셔가지고 까먹는 것보다
우리가 이게 무역실무예요. 이만큼 암기를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도 계속 새어나갈 겁니다. 계속 새어나가는데 이 새어나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이렇게 넣으실 수 있을 만큼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11월 막 12월 1월 달 가셔가지고는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또 받아들이시려고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이미 어느 정도 다 정립을 하시고 그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 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그 마지막 시간이 한 12월까지는 조금 뭐 범위를 좀 넓히셔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12월까지 갈 필요 있나 한 10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10월 기출풀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존 기출 중에서 되게 어렵게 나왔던 애들도 좀 있거든요. 되게 어렵게 막 논문형으로 나온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너무 이렇게 지금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신다기보다는 아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고 요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옥차를 잡아야 되고 어떤 부분을 내가 좀 기존에 그냥 기본적인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약간 좀 심화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 여기는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 연습을 좀 하실 거예요. 우리 핵심 요약 시간 때도 하시긴 하셨는데 기출풀이 시간 때도 2회차부터는 조금 빨리 오실 수 있으시면 좀 빨리 오셔가지고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 전에 압축 정리 시간 때는 제가 점수를 안 매겼거든요. 점수를 안 매겼는데 이번에는 점수를 좀 매길 거예요. 점수를 좀 매기셔가지고 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칭찬도 해드리고 좀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왜요? 너무 잔인한가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렇게 제가 이따가 끝나고 잘 쓰신 분들의 답안은 같이 공유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잘 쓰시고 있고 나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것들 좀 배우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서술 잘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은 뭐 양해를 구하고 그분께서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공유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봤자 7번밖에 시험 안 봐요. 우리 8회면 끝나니까 1회부터 8회까지밖에 없고 오늘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기가 중요하다. 이제 진짜 암기를 하셔야 될 때가 왔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무역실무는 성립, 이행, 종료 이게 전부잖아요. 성립부터 이행, 종료 어디 파트를 공부를 하시든 어떻게 회독을 하시든 항상 내가 어디를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유념해 두시고 그리고 협약이라든지 이런 협약 같은 경우도 빼먹는 거 없이 다 공부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뭐 UCP 600의 양도다. 그 양도라는 테마에서 빠짐없이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 있잖아요. 뭐 장단점이라든지 효용 막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목차를 좀 암기를 하실 필요는 있다. 이 얘네들에 있어서는. 근데 이것도 목차를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목차를 암기하면 물론 좋기는 한데 공부가 굉장히 무르익어지면은 내가 굳이 목차를 안 외워도 그냥 그 페이지가 보여요. 1번이 뭐였고 2번이 뭐였고 3번이 뭐였고 4번이 뭐였고 목차를 앞자를 따서 굳이 안 외우셔도 이게 보일 정도가 되면 거의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 페이지에 이렇게 있었고 이 페이지에 이렇게 있었고 했던 것들이 굳이 앞자를 안 따도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있었지 하는 게. 그러면 그 정도까지 실력이 올라오시면 거의 합격권이다. 무역 실무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과목은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역 실무에 있어서만큼은 합격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 프린트 오늘 채점평을 한번 가지고 와 봤거든요. 절대 여러분들이 보실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2014년도부터 그냥 거의 똑같아요. 거의 매년 채점평 보면은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똑같은데 그냥 중요한 부분 어떤 식으로 채점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지 오늘 보시고 더 이상 보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좀 보시고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바뀐 게 없습니다. 거의 매 회차 채점평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냥 하는 얘기들이. 자, 그래서 2014년도부터 좀 보실게요. 이때는 시험 문제가 암기형도 물론 있긴 있었지만 약간 논문틱한 시험 문제들도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좀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세요. 출제위원으로 두 분이 들어가시고 이 두 분이 그대로 채점을 하십니다. 두 분이 채점을 하시고 두 분의 평균 점수가 여러분들의 점수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50점짜리 하나, 10점짜리 4개였지만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죠. 이제 30점짜리 2개, 20점짜리 2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일단 밑줄 쳐드린 거 보시면 무역실무를 암기하듯이 기술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수험생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해라라는 이제 의도긴 한데, 지금 시험 문제는 아니 뭐 이걸 써라 하니까 거의 그냥 암기해서 쓰게끔 좀 약간 좀 말이 좀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걸 좀 유추할 수 있냐면은 그 이제 너무 앞잡다 가지고 이렇게 협약이랑 규칙을 암기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앞자만 좀 기억이 나고 막 써요. 쓰긴 쓰는데 문맥이 되게 어색하게 완벽하게 암기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잘 쓴 것 같고 한데 되게 어색한 거예요.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냥 암기해서 그냥 드립다 이해도 못하고 그냥 막 쓰면은 그렇게 쓸 바에야 차라리 좀 풀어 쓰더라도 문맥을 좀 매끄럽게 원문이랑 100% 똑같지 않더라도 차라리 그냥 내가 아는 거를 조금 더 문맥 매끄럽게 쓰면은 차라리 출제하시는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봐도 얘가 아, 이 친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썼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너무 그냥 막 예를 들어서 본질적 위반의 뭐 효과를 쓰는데 되게 어색하게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앞잡다서만 외워 쓰다가 중간에 기억 안 나가지고 이렇게 얼머부리고 또 다시 쓰고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쓸 바에는 그냥 내가 정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조금은 풀어가지고 이해하신 대로 서술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 물론 내가 다 이해도 했고 원문이랑 유사하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하겠죠. 그러면 그게 가장 베스트한 건데 이제 그게 조금 암기가 좀 미진할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역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답안 내용이 둘째 보시면은 답안 내용이 틀에 박힌 듯이 기술되고 있고 문항과 직접적인 관련 내용이 적은 사항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한 점이 아쉽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제가 무역실무에 있어서만큼은 웬만하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다 기술을 하셔라. 좀 광범위하게 기술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주제가 나왔어요. 뭐 팩토링, 뭐 포페이팅 이런 것들은 이것도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내가 다 쓸지 말아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전혀 엉뚱한 것들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연관성이 있는 주제는 당연히 서술하시면 좋은데 진짜 너무 상관없고 내가 그냥 그냥 책에서 목차 외운 대로 그냥 나열식으로 쭉 서술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를 쓰라고 했는데 나는 이거 무시하고 그냥 내가 외웠던 그 목차대로 그냥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좀 서술하시지 마시고 물어본 걸 당연히 먼저 쓰셔야 돼요. 물어본 걸 먼저 쓰고 나중에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달고 싶다 하면은 그냥 기타라는 별도의 목차를 잡으셔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서술하시는 게 좋지. 그냥 딱 문제 받고 그냥 막 내가 이거 좀 아는 건데 하면서 막 디립다 쓰는 경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지양하셔라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셋째 밑줄 쳐드린 부분 보면은 더 효율적인 수험 공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용어 정의를 좀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복합운송 증권이라든지 복합운송 계약이라든지 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용어 정의만 잘 암기해도 많이 무역실무에서는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정의 규정을 그냥 희미하게 그냥 내가 아는 거를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의도 정확하게 뭐 겸품이 무엇인지, 견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최대한 뭐 아주 규칙이나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복부 타듯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좀 키워드 정도는 좀 들어가시게끔 암기를 하셔가지고 서술을 하시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UCP 같은 경우에도 UCP의 정의, CISG의 정의.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서 얘기한 거는 답안 작성 시 논리성을 갖추어 기술하는 노력이 가미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시험 유형에서는 조금 지금 그냥 너무 암기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하면은 그냥 거의 끝나버리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좀 안 맞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게요. 논리성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시험 문제, 인과관계를 좀 필요로 하는 문제. 자, 요거는 약간 타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논술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진짜 책을 많이 다독을 많이 하시고 책을 정말 많이 보신 분들이 확실히 인풋이 많다 보니까 아웃풋도 이렇게 유연하게 나오시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약간 책 많이 읽으셨던 그런 분들한테 조금 유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다. 그리고 문과이신 분들, 좀 많이 서술을 해보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유리할 수는 있고, 지금 시험 유형은 솔직히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냥 너무 딱딱딱딱 쓰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회 채점평 넘어가셔가지고, 2015년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내용들 보면은, 자, 첫째,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거를 제대로 안 했죠. 반성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관세법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를 수도 없이 보다 보면은 습관이 돼버려요. 그냥 문제지 딱 받자마자 한 1분 정도는 이렇게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보고 뭘 물어보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모의고사가 좀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고 막 10회 넘게 뭐 20회 넘게 보시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급하고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써내려가는 거야. 막 그리고 옆에서 또 막 받자마자 그냥 막 써내려가면서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쓰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감도 오고 하다 보니까 1초라도 아끼려고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 경우가 은근히 발생해요. 은근히. 그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같이 시험 보는 친구들도 나 그거 잘못 봤어. 그러니까 그 순간 뇌에서 다른 걸 인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시험을 보시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눈에 다른 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시험 점수가 확 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서답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인데, 은근히 동문서답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이런 채점평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리고 둘째, 뭐 단순히 암기된 내용을 자신들의 시각으로 단순 나열하는데 그친다. 지금 문제를 너무 그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시더라도 뭔가 좀 추가적으로 밑에다가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좋을 것 같아요. 양도에 대해서 뭐 요건을 쓰시오 하면은 원문에 대해서 최대한 좀 비슷하게 쓰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좀 문맥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좀 더 풀어가지고 쓰시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은 단순 암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차별화된 답안지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셋째,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수험생이 아주 많았대요. 아직도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점수를 높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그래도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 파트고, 지금은 정말 암기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암기해서 쓰는 그런 포인트로만 시험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도 이제 대외 외환도 슬슬 시간 되실 때마다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된다. 최소 제가 봤을 때는 대외 외환도 그렇고 환특법도 그렇고 우리가 소위 새끼 과목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좀 짜투리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하세요. 짜투리 시간. 만약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학원까지 오고 공부하러 가시는데 뭐 한 1시간 걸린다, 30분 걸린다 하면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보시던지, 아니면 뭐 아침에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계속 미뤄져요, 얘는. 내가 하루에 관세법, HS, 평가, 무역실무 이렇게 계획을 짜시면 보통 앞에 두 과목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요. 근데 좀씩 밀리기 시작하죠. 이제 시간이 진도까지 나가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침범했어요. 무역실무 아예 날리는 날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순서를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전에 못했으니까 무역실무, 평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돌아가시면서, 이러다 보니까 대외 외환이랑 환특법은 더 등한시하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그냥 오자마자 대외환 30분, 환특법 30분을 깔아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진도를 쭉 빼시던지. 지금부터 그러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지금은 9월이면 좀 빠르긴 한데 뭐 적어도 내년 1월부터는 그래도 매일 보셔야 되기 때문에 환특법이랑 대외외환을 아침에 내가 오자마자 먼저 볼 거야. 그래서 1시간 동안 깔끔하게 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계획 짜가지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대외외환 20점이나 있고 환특법도 마찬가지.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 파트다. 자, 넷째. 자, 논리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리성이 부족하고 이해하기 힘든 필체가 있는 경우가 많대요. 글씨 잘 써라. 자, 글씨는 고시체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고시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굳이 그 고시체를 여러분들이 막 책을 사가지고 뭐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고, 고시체가 이거거든요. 약간 올려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글을 이렇게 다 올려 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올려 쓰는 걸 오른쪽 방향으로. 근데 답안 채점하다 보면 거꾸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긴 한데,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좀 여성분들은 좀 괜찮아요. 여성 수험생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알아볼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남자분들 중에 짜증나는 그런 답안지가 진짜 있어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 너무 알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인지라, 채점 연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계속 똑같은 답안지를 계속 보고 할 텐데 깔끔하게 딱 떨어져 있으면은 이건 진짜 사람인지라 점수가 0.5점이라도 더 나갈 수 있고 더 잘 쓴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글씨 못 쓰면 사시 행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사법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글씨를 고시체 연습도 진짜 많이 하셨대요. 왜냐면 글씨가 엉망이면은 채점자가 보기에도 기분이 나쁘니까 점수가 안 나오나 봐요. 근데 우리 시험도 사람이 채점하는 거니까 글씨 깔끔하고 예쁘고 하면은 왠지 잘 쓴 것처럼 보여지고 이게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채점하다 보면. 근데 글씨가 엉망진창이고 내가 한 단어를 막 해석해야 될 정도면은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을 딱 잡으셔가지고 그 압축 정리 시간 때 이런 제가 좀 가이드해드린 부분 있잖아요. 띄어쓰기, 약간 여백의 미도 좀 필요해요. 여백의 미도 좀 필요하고, 그러한 너무 여백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안 좋긴 한데 여백의 미도 숨 쉴 공간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3회 채점평에 또 있어요. 33회 채점평에서도 넷째 밑줄 쳐드린 거 보면은 글씨 얘기가 또 나와요. 거의 내용들이 비슷하거든요. 33회. 그리고 34회 넘어가실게요. 34회 넘어가셔가지고, 자, 무역실무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해줘요. 즉, 무역실무는 밑줄 쳐드린 거 보면은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종료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리적 문제와 국제상학적 지식을 함양하는 실사구시의 학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줄에, 자, 거기 문제에 대한 출제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라. 딴 거 쓰지 마라. 동문서답하지 말아라. 은근히 그렇게 쓰는 수험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채점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단순히 막연하게 서술하는 것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썰 많이 풀지 말아라. 막연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푸는 게 막 썰로만 막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가져가려는 분들, 내가 잘 모르니까, 암기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는 좀 안 통한다.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암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혹 문제와 본질과는 상이한 내용을 방대하게 서술한 경우가 있다. 이거는 문제를 잘못 읽었을 수도 있고, 너무 기타의 경우를, 기타는 그야말로 이게 조금 추가적인 서술을 하는 거지, 너무 방대하게 아예 다른 테마를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까지 많이 쓰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 배분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80분이죠, 80분. 그리고 4교시입니다, 4교시. 그래서 무역실무 여러분들이 무역실무 푸실 때쯤은 좀 긴장이 많이 풀려 있으시긴 해요. 관세법에서 실수가 제일 많이 나요. 왜냐면 관세법이 1교시고 가장 긴장을 하던 첫 시험이기 때문에 관세법 시험 문제는 정말 잘 읽으셔야 돼요. 조금 잘못 읽으시면 엉뚱한 답쓰는 가장 큰, 제가 봤을 때는 관세법. 점점 긴장이 풀리거든요. 2교시 지나고 3교시, 4교시 가면은 좀 괜찮아져요. 이제 실력도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하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30점짜리가 2문제, 20점짜리가 2문제. 우리 한 장에 16페이지죠. 5페이지, 5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30점짜리 한 5페이지, 30점짜리 한 5페이지, 20점짜리는 한 3페이지 정도 쓰시면은 얼추 16페이지 정도 나오고, 25분, 25분, 15분. 이건 맥스로 잡은 거예요. 15분. 80분. 25분 안쪽으로 쓰셔야겠죠. 80분을 꽉 채우면은 조금, 그러니까 문제들 읽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25분, 25분, 15분, 15분 해가지고 총 80분에 걸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다. 이제 9월, 10월 말고 11월 달부터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또 보시면은, 자, 거기 또 밑줄 쳐드린 거 보면은 간혹 문제 유형만 파악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답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다. 문제 잘 읽고 써라. 엉뚱한 거 쓰지 말아라. 맞나 봐요, 그런 분들이 은근히. 자, 그리고 35회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때부터는 거의 논문틱한 부분보다는 협약, 규칙, 한 2018년도부터는 거의 암기형 위주로 시험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거의 암기형 위주로 시험이 나왔었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부터는 채점평을 보시면은, 자, 2019년도도 거의 암기형이었죠. 자, 거기 밑줄 쳐드린 거 보시면은 법 규범의 핵심 조문과 관련 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관련성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협약과 규칙, 자기들이 암기형으로 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해서 써라라는 형식으로 약간 채점평이 조금은 이렇게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2022년 올해 기출되셨던 시험 문제가 여기 하나 더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무역실무 올해 기출됐던 시험 문제. 자, 문제를 지금 풀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풀지는 않을 건데, 자, UC 신용장 양도에서 이제 30점짜리 분량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양도 가능 신용장 개념. 양도 가능 신용장이란 우리 UCP 38조에 있어요. 그거 쓰시면 되는 거고, 양도 요건 4가지.
양도 요건도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4가지만 쓰라 그랬는데 이왕이면 다 쓰는 게 더 좋겠죠. 더 많이. 양도 요건 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4개만 쓰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 같으면 다 쓰겠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가지고 청약이 효멸되는 사유 뭐 5가지를 쓰시오. 뭐 한두 개 더 쓴다고 해가지고 설령 점수가 없을지언정 그래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더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신용장 양도의 이유 4가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더 알면 이것도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서술하셔도 뭐 적어도 감점이 될 확률은 없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되고 신용장 양도에서의 송장 대체의 개념, 송장 대체의 개념도 우리 정의에 있죠. 단순 양도랑 이제 조건부 양도 감액할 수 있고 단축할 수 있는 거 각각 3가지, 2가지 이렇게 있었죠. 2가지, 3가지 있었고 뭐 느려질 수도 있고 뭐 요건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해가지고 거의 규칙에서 대부분 이제 나왔던 그런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서랑 결을 써야 되나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서랑 결을 쓸 필요성이 좀 낮아지긴 했어요. 현저하게 낮아지긴 했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신용장 양도에 대해서 딱 테마 거기 안에서 모든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략하게 그래서 뭐 신용장이란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뭐 양도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들을 뭐 서술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음일이 목차일이 되는 거고 물음이가 목차2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죠. 여기에도 그냥 물음이 해가지고 간략하게 하고 목차일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알아볼 수만 있게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같으면 대금 양도도 있다. 신용장에는 대금의 양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서 서술하셔도 되고 난 그거 싫다 귀찮다 그냥 이것만 쓰겠다 그러면은 그냥 문제 1 해가지고 물음 1 하고 1번 의 2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서술하셔도 되고 선택입니다. 선택. 근데 지금 이렇게만 써도 전혀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점수가 조금 더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양도 우리가 공부했던 범위 안에서 충분히 다 나왔습니다. 충분히 나왔었고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2018년도인가 그때 나오고 한 정확하게 5년 만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왔거든요. 보통 한 5년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20점짜리 이제 본질적 위반의 정의와 요건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는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 자, 정의와 요건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는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 이 부분은 아마 제대로 쓰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건데 그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순발력, 센스를 발휘해가지고 채무자 입장에서의 어떤 예측 가능성 같은 것들을 그냥 약간 썰 풀듯이 서술하셨으면 됐던 그런 부분이고 본질적 위반이 계약에 미치는 6가지 효과가 6가지 효과를 쓰시오 6가지만 쓰시오 했는데 12점이잖아요. 10점 분량이 넘어갔기 때문에 각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서술하시는 거 요약해서 쓴다기보다는 관련성 있는 조항들을 전문을 다 기술을 하시면 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뭐 한 문제를 지금 보려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다. 그리고 본질적 위반 관련해서는 나올 때가 되기는 했었어요. 예, 워낙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중요한 주제였어요. 워낙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CC. 문제 3번은 ICC죠. ICC에서 담보 위험이랑 담보 위험에 대해서 쓰는 거. 이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8조 이것도 워낙 강조했던 부분이죠. 8조. 네, 8조. 그 다음에 이제 8조 2항, 8조 3항, 10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메인으로 뭐 A급까지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것도 아마 핵심 요약 시간 때 같이 배웠던 기억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30점 분량으로 ICC에서 또 이렇게 그냥 얘도 거의 암기 문제죠. 암기 문제. 암기 문제로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대외 외환도 너무 기가 찰 정도의 문제가 또 나왔죠. 국제 수출 통제 체제 7가지 쓰는 거랑 뭐 자율 준수 무역 거래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 3가지. 뭐 요거는 그래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긴 했는데, 요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요거 7개 쓰는 문제 그야말로 암기 문제. 완벽하게 암기 문제. 자, 외국환 거래법도 암기 문제.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은 얘는 기출된 적이 있던 문제예요. 기출됐던 문제들이 외국환 거래법에서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이제는 기출 문제를 버리면 안 된다. 처음 나왔어요. 처음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통틀어가지고 기출됐던 문제가 다시 나온 건 요 외국환 거래 문제가 처음입니다. 처음 최초로 다시 출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공부하셔야 된다.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38회 시험 문제는 무역신문은 대부분 시험 보고 나셔가지고 수험생분들 전반적인 평이 평이했다였어요.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이 없었어요. 거의 다 나올 만한 데서 시험 문제 출제됐고, 그 대외무역법의 국제수출 통제 체제 그거는 좀 못 쓰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서술을 하셨다. 어느 정도 무역신문에 대해서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무역실무 때문에 막 점수가 엄청 낮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시험 문제는 관세법이 좀 미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죠? HS는 HS 이거는 일단 관세법에서 되게 좀 판가름이 많이 날 거다라는 처음 시험 딱 시험 보고 나서 제가 또 우리 김하늘 쌤이랑 또 얘기를 해봤는데, 이 미쳤다. 이번 시험 이거 미친 거다. 말도 안 되게 시험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기출 풀이 시간 때 또 설명해 주실 건데 정말 지엽적인 데서 나왔대요. 정말 지엽적인 데서. 근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지엽적인 데서 나오면은 다 같이 못 써요. 결국에는 지엽적이어서 내가 좀 다 비슷하거든요. 수험생분들이 어차피 중요한 거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엽적인 거는 뭐 운 좋아서 한두 분은 어떻게 쓰실 수는 있었겠지만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로 못 씁니다. 제대로 못 써요. 결국에 판가름 나는 거는 아는 문제,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제, 거기에서 점수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요. 똑같은 문제를 내도 똑같은 요 신용장 양도 누구나 다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잘 쓰는 분과 못 쓰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에서 점수를 잘 맞았다고 합격하고 떨어지고가 갈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를 누가 더 잘 쓰느냐, 그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척도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점수에 대해서 나올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최대한 잘 쓰시고 더 정확하게 암기하셔가지고 서술하는 게 중요하다. 불이해타 문제 다 같이 못 씁니다. 정말 다 같이 못 써요. 네. 옛날에 무역실무에서도 뭐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에 대해 서술하시오. 거의 다 못 썼어요. 그거 제대로 쓰는 선생님 거의 한 명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점수가 갈린 게 아니라 나머지 이제 쉬운 문제들을 누가 더 잘 썼느냐, 그것 때문에 합격과 불합격이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OT는 뭐 한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혹시 뭐 질문사항 Q&A 있으시면은 질문사항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그래도 문제가 약간 좀 100% 이런 암기형보다는 좀 논문틱한 그런 유형들 문제도 좀 나왔었고, 한 2018년도부터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근데 예전에도 암기형 문제가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형식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5개 쓰시오, 4개 쓰시오. 근데 옛날엔 못못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약간의 이런 좀 뭐 어감의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옛날 유형이든 지금 유형이든 결국에는 암기하지 않으면은 못 써요. 암기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고 암기만 잘 되어 있으면은 예전 유형도 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서술하실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아예 예전 문제 중에 자기 논문을 갖다 그렇게 낸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서술하기가 그냥 마냥 쉽지만은 않고 목차 잡기도 되게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기출풀이 시간 때 좀 다룰 예정이고요. 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